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앞으로 이제 7,000세대가 훨씬 넘을 그런 아파트 대단지가 될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물량이 좀 많을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 시세 차익이 뭐 5억, 뭐 많게는 뭐 6억 이상도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니까요.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을 보면은, 뭐 정체기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부 이제 강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 자체가 많진 않아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데 한번 거래가 될 때는 신고가로 좀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은 사실 상승률 자체가 많이 둔화됐어요. 뭐 이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신통기획이죠.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신속통합계획 민간 재개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되기 전에 뭐 파세요.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입자 낀 상태로 갭 투자가 가능한 거는요. 2일부터는 사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즉 1일까지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는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된 21개 구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이제 21곳이 있고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 공고가 됐고 이게 22년 1월 2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니까 1월 2일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여기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 상업지역이 20, 이제 공업지역이 66제곱미터 초과하는 것만 그렇고요. 요게 초과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매수세가 좀 더 많이 붙겠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시세가 뭐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직 후보지로 선정이 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로도 매수세가 좀 몰리겠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일부 지역 부동산에서는 요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뭐 팔아라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게 계속 지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1년 동안 지정이 되고요. 그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후반부로 갈수록 시세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즉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시세가 오를 거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은 뭐 한 2단 요 정도 단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헐값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또 규제가 또 1월부터 나오죠. 그래서 오늘부터 더 센 대출 한파가 나온다. 뭐 상환 능력에 따라서 빌려준다. DSR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총액이 2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DSR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7월부터는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낮아집니다. 1억 초과 시 규제 대상으로 또 DSR을 봅니다. 현재 보면 이제 2단계고요. 이게 22년 1월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2억 초과고요. 3단계는 22년 7월부터 1억 초과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지금 강화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다. 4천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통장이 4천이 있고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3억이 있다. 요 정도가 현행 기준으로 원래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3억 4천까지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22년 1월부터는 마통이 지금 4천만 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한 1억 500만 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1억 4,500만 원으로 이제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DSR 규제를 40%로 받으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부터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DSR 규제가 사실 이렇게 강화가 될수록 고소득자는 영향을 좀 덜 받고요. 이 저소득자만 타격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급여 소득자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이고 이거를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잘 저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근데 투자를 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급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생활비 쓰고 남는 뭐 시드머니를 저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대출이죠. 그래서 요걸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잘 하는 거죠. 요걸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중산층을 넘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인데 이번 어떤 DSR 규제로 인해 가지고 레버리지 자체를 사실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레버리지를 못하다 보면은 투자 여력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급여 가지고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급여 소득자가 부자는 아니다 보니까 중산층 아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게 되는 거고, 이제 반면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DSR 규제를 덜 받다 보니까 투자가 좀 더 자유롭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양극화되는 현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0대 중반 1주택자 분께서 좀 사연 주셨고요. 약 1년 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아파트를 지금 소유하고 계시고, 직장과 이제 아내 자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 거주지는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 자금이 2억 정도 있고, 서울의 아파트나 재개발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경기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 구리수택 이동 일대를 실제 뭐 임장도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여기를 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지금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첫 번째는 현재 거주주택이 한 채 있으니까요. 이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아가지고요. 매도를 한 다음에 플러스 이제 2억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더 상위 급지 있죠. 몇 단계 상위 급지를 갭으로 투자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아요. 이제 가장 좋은데 문제는 지금 1년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비과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뭐 알고 계셔가지고 이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상황은 1번인데 1번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2번의 선택지를 검토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억의 자금이 있고 이거 가지고 지금 보신 데가 구리수택 이동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금 재개발 예정지죠? 재개발 예정지인데 구리수택 이동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지고 일단 좋습니다. 근데 2억으로는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임장을 다녀왔으면 아실 텐데 한 최소한 2억 한 5천 이상 이렇게 중반 정도 이상 필요할 거고요. 이게 신축 기준입니다. 신축 기준으로 이 정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신축 같은 경우에 전세가 좀 높으니까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갭 자체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억 이상 필요할 거예요. 3억도 훌쩍 넘어갈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막 3억 이상 들어가는 물건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해당 일대는 사실 투자가 좀 세모 정도로 보여지고요. 한 2억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내가 갭으로 신축을 사서 예정지를 선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오케이예요. 여기를 하셔도 좋다.
왜냐면 3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그런 더 좋은 투자처나 대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이 투자 자금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2억대 내가 여기를 뭐 직세까지 고려해가지고요.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가는 걸 사게 되면 중과가 되니까 공시지가 좀 낮고 신축이고 이런 물건을 좀 보셔가지고 있으면은 하셔도 되고요. 없다라고 하면은 뭐 신축 같은 경우에 분양 물건 같은 경우에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은 직세 절감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선택지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투자금이 3억 이상 넘어가면 다른 대안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리죠. 아무래도 이제 남양주 일대에서 거주를 하시니까 뭐 구리를 보신 것 같아요. 바로 인근이니까 이렇게 구리를 보신 것 같고, 구리가 입지가 사실 매우 좋습니다. 바로 아래가 이제 강동구고요. 그리고 인근의 송파구, 뭐 강남구 이렇게 서초구가 있죠. 뭐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강남 4구와 인접해 있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은 지금 현재는 좀 불편한데, 대중교통도 이 8호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개선이 되죠. 잠실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진다. 강남의 접근성이 우수해지다 보면은 해당 일대는 이제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지금 보신 데가 경기도 구리시 수택 이동이고요. 그 8호선 예정지가 이렇게 8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바로 위에 이제 구리역하고 아래쪽 신설역이 거의 한 10분대 정도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구역 자체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해당 일대가 21년 7월 16일에 이미 건축 허가 제한이 들어갔어요. 건축 허가 제한이 들어가가지고 이 주민 공람 공고가 있었고요. 건축 허가 제한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구리시에서 해당 일대를 재개발로 이제 개발을 할 거니, 구역 지정할 거니 여기에는 신축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허가 제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검토하시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건축허가 제한 지역이고, 요 내를 내가 매수하게 되면은 향후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지로 개발이 될 거니까 굉장히 좋죠. 여기가 7,000세대가 아마 넘어갈 거예요. 7,000세대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일대에서도 사실 대단지고요. 거기다 8호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게다가 이제 여기가 조합원 수도 3,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요.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주변 인근의 시설 한번 볼게요. 인근에 보면은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 포레라는 단지가 있는데요. 이게 20년 8월에 입주를 한 거고, 세대수가 많지 않죠. 632세대인데 25평 호가가 거의 한 1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수택 이동 일대 재개발 예정지도 향후에 뭐 조합원 분양가랑 해서 추가 부담금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5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도 시세 차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성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가 좀 위축인데 그 반면에 신통기획 재개발 문의는 좀 많은 상황입니다. 21개 기선정지가 1월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게 넘지 않거나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40% 받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는 저소득자 위주의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부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게 되겠죠. 40대 중반 1주택자 분께서 이제 사연 주셨는데 2억의 여유 자금으로 이제 구리주택 이동 투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2억으로는 어렵고요. 한 2억 중반 이후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3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선택지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금이 한 2억대 정도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겠고요. 조합원이 여기가 약 한 3,000명대, 그리고 향후 여기가 7,000세대 이상으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그래서 투자로 검토를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